어저께 이제 그저 말씀 주셨던 분 중에서 유마이콜님께서 그랬어요. 명박이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안함의 진실을 사실상 알고 있을 텐데 왜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죠. 불편한 진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진실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펼칠 것인지에 대한 로직이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두려운 거죠. 한편으로는 또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기만 가지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절박한 상황까지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이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든 혹시 대선을 앞두고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를 사용하든 어떻게든 바깥으로 수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용기 없음과 상관없이 자체 부력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들어와서 그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와서 리기훈님인가요? 상철씨 국민의 짐 제1야당을 이렇게 폄하해도 됩니까? 라고 썼다가 그냥 차단되신 분이 계신데 국민의 짐 그랬더니 우리 유마이콜님이 국민의 암이지 라고 딱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죠? 빛날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국량님께서 국민의 짐이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과하지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 적 예, 그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두현님, 예,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장,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당당하게 평창에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천안함의 진실 아닐까요? 맞습니다. 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랬죠. 내가 바로 그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김영철이 왜다라고 또 얘기했죠. 그걸 가지고 뭐 실토를 했니 어쩌니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항소심 뒷부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바뀐 재판부 최종 피고인 최후 진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 신청 추가로 할 때 이명박 그다음에 김태형 국방장관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영철 북한의 통전부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판장께서 이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을 어떻게 이 재판 법원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길래 저 그러고 있죠. 평창까지도 왔잖아요. 평창까지도 왔는데 서초동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북경에 우리 대사관이 있고, 북경에 또 북한의 대사관도 있기 때문에, 북경에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북경에 북한 대사관, 그 다음에 평양, 이렇게 해서 서신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답신을 받아도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이제 변호인단, 우리하고 언론은 했지만, 아무튼 증인 신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너무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증인으로 신청이 안 됐지만 김태형 국방장관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 날 이명박이 그랬죠. 이거는 아직까지 북한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마치 외부 공격인 것처럼 폭발인 것처럼 뉘앙스로 몰아갔고 또 4월 6일 날 며칠 뒤에는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그것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니 아니 대통령 참모 가운데 안보와 국방을 맡고 있는 국방장관과 그다음 또 안보와 정보를 맡고 있는 국정원장이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증인을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동안 휴정을 하고 재판장님,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 세 분이 1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그다음 원생국정원장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해서 증인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국방장관은 나와서 거짓말만 하다 들어갔고,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증인으로 요청을 했더니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불출석 사유서. 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는 거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서 종결.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의사표시입니다. 국정원장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것만큼 정확한 멘트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님, 선거법 전면 개정 운동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지난 작년에 4월 4.15 총선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나, 그리고 또 투표소 수개표 문제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나, 그 사람들의 활동을 좀 부추겨서 가지고 선거법 전면 개정을 유도하는 것도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지만, 소통하는 문제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소통할지가 걱정이긴 합니다. 나라님 반갑습니다. 박미수님, 윤여상님, 윤석열 곽상도 도둑이지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현님께서 뭐 여러 몇 가지 쭉 적어주세요. 배춧잎 투표지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은 재검표를 했을 때 배춧잎 투표지라든지 짜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거라든지 등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접착제가 묻은 거라든지 뭐 이런 신권처럼 접히지 않는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느냐? 없습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손바닥 안에 어떤 종이가 들어가서 투표함으로 들어간지 누가 압니까? 그럼 손바닥 다 펼치고 들어가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에 들어가는 용지에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다든지, 그것이 공적인 어떤 마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체크할 수 있는, 그것도 개인이나 선관위 직원이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재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번처럼 재검표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용지가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누가 거기다가 자기 집 주민등록표를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손바닥 안에 10장을 묶어서 집어넣어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의 권리를 갖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요, 그죠? 한 사람당 한 표의 권리를 갖는데 자신이 행사하지 않으면 그건 뭐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표, 4표, 5표, 10표를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은 그 시스템은 쓰레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가 한 사람당 한 표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2개, 3개, 5개가 들어가서 유효하게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제도는 쓰레기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1년 번호 없으니까, 1년 번호가 없으니까 몇 장이 들어가도 체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남궁량님, 민주당도 제발 민주진보 유튜브를 보좌관 한 명씩 계속해서 보게 해서 진실한 국민의 바람과 여론을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제가 기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쭉 동력을 모아오고, 또 우리 진보 진영의 어떤 사이트나 그런 쪽에 연결하는 2005년도에 제가 WT 프로젝트 워터 탱크라 그래서 저수지 개념처럼 데이터가 모아서 흩어지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들이 전부 뭐 유튜브 하나를 열심히 보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 절반은 김어준 아침 뉴스 공장도 듣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경상도 지역의 개표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어떤 편파적 사람들인지 봐야 됩니다. 수개표하는 사람들이 중립적이지 않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뭐 수개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여야 앞으로 투표소 수개표가 진지하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여와 야 모두 모든 투표소에 적절한 검표 요원들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저께 댓글 주셨던 거에 대해서 인트로로 설명을 드렸고요.